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르메니아 대 이제 웨일스. 자, 우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램지가 여전히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공격수인 지금 브레넌 존슨이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공격진이 보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웨일스 입장에서는 지금 희소식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 누수 및 복귀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기준 지금 2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양팀의 그런 분위기가 다소 좀 상반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일단 네, 이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우선 일단 양팀 다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좀 승리하지 못하면은 본선 진출과는 지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양팀 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좀 기존보다는 라인을 많이 올리면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최근 웨일스가 공격 전개가 좀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측면 공격이나 안 그러면 좀 침투에 대한 그런 좀 플레이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좀 플러스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보다는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브레넌 존슨까지 돌아왔다 보니까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해진 웨일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물론 이제 이 웨일스가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아르메니아 상대로 4대2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원정 성적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약간 좀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르메니아보다는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 웨일스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아르메니아 상대로 좀 4대2로 진 거는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때와 이제 지금이랑은 좀 웨일스가 많이 어느 정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웨일스 사이드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웨일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네. 웨일스 승의 햄무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한번 네,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대 이제 크로아티아. 자, 우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 정도로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아르메니아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전부 다 전패를 했죠. 네. 그러니까 좀 예상대로 좀 최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3위로 이제 2인 웨일스와는 지금 승점이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웨일스를 좀 제쳐야 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이 경기 반드시 지금 이길 필요가 있는 그런 네,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면에서도 지금 크로아티아가 좀 많이 우세한 경기다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양 팀의 그런 전력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는 좀 크로아티아가 많이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코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자,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이, 일단 이제 크로아티아가 최근 원정에서 좀 3점 차 이상으로 승리한 경기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뭐 가장 뭐 마지막으로 이제 원정에서 3점 차 이상 승리한 게 작년 월드컵에서 이제 뭐 캐나다 상대로 이제 4대1 승리를 거뒀던 경기,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최근 원정에서 3점 차 이상 승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지금 고려했을 때 제 아무리 상대가 지금 최약체인 라트비아라고 해도 크로아티아의 그런 원정에서의 완전한 좀 대승까지는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저는 마인승보다는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 승에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트비아랑 이제 크로아티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대 이제 안도라.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이제 벨라루스와 안도라 이제 두 팀 다 예선 탈락이 확정되면서 이제 이 경기는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친선전 느낌으로 편하게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루마니아 그리고 스위스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스위스 상대로는 좀 3골이나 넣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직전 스위스전에서 총 뭐 3번의 요요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 기회를 전부 다 득점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서 좀 3골을 넣었죠. 네. 다만 이제 뭐 후반 막판에 이제 스위스한테 좀 따라잡히면서 좀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쉬운 좀 결과를 낸 그런 벨라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최근 좀 그래도 기세가 좋은 그런 벨라루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벨라루스가 좀 점유율이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안도라보다는 벨라루스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특히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 점을 약간 좀 염두를 했을 때 현재 좀 안도라의 그런 공격을 굉장히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고, 다만 근데 뭐 안도라도 안도라긴 하지만 이제 벨라루스 역시 좀 어느 정도 기복이 좀 심한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경기가 안 풀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전개면에서 좀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벨라루스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이제 지난 이제 안도라와의 맞대결에서는 공격이 안 풀리면서 이제 무승부를 거뒀던 것처럼 경기가 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1.3대 그런 후반의 벨라루스 승 배당은 그렇게까지 크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이제 승패로 가져간다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벨라루스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으로 보고,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배당이 낮긴 해도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벨라루스 햄무 월부 안 그래 2.5 기준 언더. 자, 네, 이렇게 이제 벨라루스랑 안도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이제 지브롤터. 자, 우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코나테와 지금 카마빙가가 지금 결장 중 상이라 볼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희소식이 이제 쿤데와 우파메카노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수비 전력이 어느 정도 보강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에 반해 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전승을 달리면서 이제 사실상 1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이기면은 무난히 그냥 이제 1위로 본선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프랑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달리 이제 유로 예선 전패로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이 경기는 뭐 너무 양 팀의 좀 격차가 많이 크죠. 프랑스 대 이제 지브롤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적 역시 이제 하늘과 땅 차이고, 아무튼 그런 약간 좀 극과 극의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랑스 대 지브롤터.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가 너무 뻔하다 보니까 승패보다는 이제 프랑스가 몇 점 차로 이길지가 좀 중요 포인트인데, 우선 이제 양 팀의 이런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지브롤터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더 좀 약간 압살을 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좀 볼을 돌리면서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점수차가 이제 많이 안 났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결국에 이제 프랑스의 스탠스에 따라서 점수차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프랑스가 지금 6점 차 이상으로 대승한 경기가 최근에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상대가 지금 지브롤타라고 해도 좀 6점 핸디는 살짝 무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그래도 이거는 뭐 그냥 승패로 보기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네, 5점 기준, 네, 핸디를 한번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프랑스 햄무, 네, 아무래도 이제 OND 기준이다 보니까 OND 기준 이제 햄무 쪽을 보고, 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6.5 기준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요렇게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햄무, 안 그러면은 이제, 네, 6.5 기준 언더. 네,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OND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랑스와 지브롤터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네덜란드 대 이제 아일랜드. 자, 우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그리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조별 리그 2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3위인 그리스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이제 승점 3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네덜란드가 무난히 지금 2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지브롤터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이제 조별 순위를 통해서는 지금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조별리그에서 아일랜드가 좀 진출할 만한 그런 경우의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근데 지금, 네, 하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 네, 유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지금, 네,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번 경기 이제 좀 네덜란드한테 좀 패배를 해, 좀 네덜란드를 이제 본선 진출시켜야 좀 플레이오프 진출권 확보에 이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약간 간단하게 이제 풀어서 말하면, 이제 아일랜드보다 네이션스 리그 랭킹이 높은 이런 네덜란드가 유로 본선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 하나가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아일랜드한테 좀 많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아일랜드가 좀 지지 않으면은 좀 플레이오프 참가도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쵸. 물론 이제 아일랜드가 지금 제대로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전력이나 경기력 모두 네덜란드한테 밀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한 약간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승, 그리고 요거는 네, 핸디로 네,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네,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덜란드 승에 마이너스에 2.5 기준 오버. 자,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 이제 코소보. 자, 우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어요.
자, 보니까 이제 후반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아쉽게 무승부를 거둔 그런 좀 스위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기 포함 이제 남은 두 경기 전부 이기면은 본선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지금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뭐 네, 코소보가 이제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이제 골득실 때문에는 이제 거의 진출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의 여지는 있는 그런 코소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빠르게 이런 공격 전개를 좀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좋은 그런 선수도 많기 때문에 좀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가 좀 날카로운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코소보 상대로도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코소보 역시 현재 지금 뭐 승리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라인을 올려서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일단 뭐 이제 코소보의 좀 최근 기세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스위스 상대로는 아무래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요거는 스위스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스위스와 이제 코소보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유로 예선 경기죠. 이스라엘 대 이제 루마니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이제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포워드인 그런 솔로몬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 3위로 이제 2위인 지금 루마니아와는 승점이 4점 차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은 지금 루마니아와 승점을 이제 1점 차까지 좁힐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거나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남은 경기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은 본선 진출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승리 말고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몰아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무승부만 돼도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뭐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좀 않지 않을까 한번 네,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이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루마니아가 좀 수비 밸런스도 좀 좋기 때문에 막상 이제 이스라엘이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생각보다 약간 루마니아의 수비를 좀 뚫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3일 간격으로 코소보와 스위스를 연달아 상대했기 때문에
지금 루마니아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좀 열세일 수도 있어요. 그쪽. 그리고 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구장을 못 쓰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동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피로 누적도 좀 생각보다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체력적이나 컨디션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루마니아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마니아 승의 2.5 기준 언더.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에선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어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